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네모안이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자, 여러분 6을 1, 2, 3, 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6 나누기 1은 6이고요. 6 나누기 2는 3이고요. 6 나누기 3은 2고요. 6 나누기 6은 1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을 우리는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 2, 3, 6은 6의 뭐라고요? 네, 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수는 무엇인가요? 배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라고 해볼까요? 3의 배수는 이런 거죠. 3의 1배 한수 3, 3의 2배 한수 6, 3의 3배 한수 9, 3의 4배 한수 12, 점점점.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뭐 몇 배 한 그런 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그런 3의 배수라고 하죠. 배수. 다음은 2번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보기와 같이 가란 숫자와 나란 숫자가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2 곱하기 5 곱하기 5, 2 곱하기 5 곱하기 7. 자, 계산해보면 얘는 50이고요. 얘는 70이죠. 자, 숫자가 이렇게 50, 70 나와 있으면 우리가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50, 70. 그러면 50과 70을 공통으로 나누는 수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2, 2는 4, 2, 50. 그 다음에 2, 3은 6, 2, 50. 자, 그 다음에 25와 35를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 수 뭐가 있나요? 네, 5가 있습니다. 5, 5, 25, 5, 7, 35. 자, 그 다음에 5와 7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멈추고 이때 아까 공통으로 나눠준 수 2, 그리고 5, 이 두 수를 곱한 수가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러면 이 수가 50과 70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이때 나머지 수까지 다 곱한 수. 자, 여기서 2 곱하기 5 곱하기 또 5 곱하기 7 해서 얻어진 수. 즉,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자, 이러한 수를 50과 70의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가와 나란 수가 50과 70이었는데 이 수들이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내진 그 두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있는 수, 공통으로 곱해진 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에는 2, 나에도 2가 있죠. 그리고 가에 5가 하나, 나에도 5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진 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들을 곱하면 됩니다. 즉 2와 5를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돼요. 그 외에 적어도 하나 더 있으면은, 즉 2, 5 외에도 또 5가 있고 7이 있으면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8과 42. 이번에는 곱셈으로 나타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누어 보겠습니다. 28과 42 나눌 수 있는 수. 일단 가장자장 2부터 해보죠. 2, 1은 1, 2, 1은 2, 2, 4, 8. 2, 1은 4, 2, 1은 2. 자, 그 다음에 14와 21을 나눌 수 있는 수는 7입니다. 7, 2, 14, 7, 3, 21. 자, 그러면 2와 3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고 공통으로 나눈 수 2와 7을 곱해주면 됩니다. 2와 7을 곱하면 14입니다. 그러면 14가 28과 42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까 배웠던 최소 공배수도 구해보죠.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나머지 그 두 수까지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4에다가 2와 3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 곱하기 2, 3은 6이죠. 6, 1은 6, 6, 4, 24. 즉 84. 이 84가 28과 42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와 3의 공배수는 네모의 배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배수란 것은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네모 안에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와 3의 공배수는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자,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2, 3 쓰고, 자, 2와 3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을 제외하고는 없죠.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멈추고 우리가 2와 3을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즉 6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이고 결국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을 보죠. 바로 5번을 보면 12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이라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12가 아니라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자, 다음은 6번 문항입니다. 자연수의 사칙 계산, 그 중에서도 혼합 계산식의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혼합 계산할 때는 우선 괄호 안에 식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앞에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엔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 앞에 있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1 더하기 1을 가장 먼저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눗셈과 곱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나눗셈과 곱셈이 먼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나눗셈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44 나누기 4는 11이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곱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미 계산한 3과 곱하기 3 하면 여기 계산하면 이게 9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 앞에 있는 덧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미 계산한 11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11 더하기 9이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뺄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0 빼기 5가 되겠죠. 20 빼기 5는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가 됩니다. 6번 문제 아쉽게도 좀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는데 여러분 이런 자연수의 혼합계산 차근차근 침착하게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하분수가 아닌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자,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그런 분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 1번은 6분의 5입니다. 6분의 5는 분모 분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기하분수가 맞습니다. 2번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가 1을 제외하고는 없죠. 자, 그런데 5번은 65분의 13인데 65와 13, 자 보세요. 65는 사실 13 곱하기 5와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65분의 13은 이렇게 되는 거죠. 13 곱하기 5분의 13.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13이. 그래서 5분의 1이 되죠. 따라서 5번은 5분의 1로서 기하분수가 아닌 거죠. 8번 문항입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7분의 3과 8분의 3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통분하기 위해서 7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야겠죠. 7과 8의 최소 공배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과 8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1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7과 8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곱한 7, 8, 56입니다. 그래서 7분의 3의 분모 분자에 이렇게 8을 곱해주고요. 8분의 3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수는 이렇게 변하겠죠. 56분의 38, 24 그리고 56분의 37, 2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분자만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24가 21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수인 7분의 3이 8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수의
덧셈 문제입니다. 분수의 덧셈은 우선 분모가 같아야 더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3분의 2와 4분의 1을 통분해야 되겠습니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의 분모에 4를 곱해주고요. 분자인 2에다가 4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해주고요. 분자에 3을 곱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2, 4, 8 더하기 12분의 3, 1은 3.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12로서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12분의 8 더하기 3은 11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분수의 뺄셈도 우선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5분의 2에서 분모 2와 5의 공통인 분모를 만들기 위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1에다가 분모의 5, 분자의 5를 곱해주고요. 뒤에 있는 수 5분의 2에서 분모의 2,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5가 되고요. 10분의 4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공통이기 때문에 10분의 위에 분자 5 빼기 4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1,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25문항 중에 가장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정답률이 80%였습니다. 즉 100명의 학생 중에서 80명의 학생이 맞은 문항이라는 뜻이죠. 자, 문항을 보면 8분의 7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서 2분의 1리터의 물을 덜어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물은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즉 다시 말하면 8분의 7리터에서 2분의 1리터를 덜어내라는 얘기는 빼란 뜻이죠. 자, 그래서 8분의 7 빼기 2분의 1이란 분수의 뺄셈이 되겠죠. 자, 여기 통분을 하면 8과 2의 최종배수는 8이기 때문에 8분의 7 빼기, 자, 여기 2분의 1은 곱하기 분모의 4, 분자에도 4를 해야겠죠. 그러면 8분의 7 빼기 8분의 4가 되고요. 따라서 8분의 7 빼기 4, 즉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자, 11번 문항도 비슷한 문항입니다. 막대에서 색칠한 부분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요? 자, 전체 길이가 12분의 11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를 제외시키면 이 분홍색 막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12분의 11에서 전체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1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1 빼기 여기 3에다가는 4를 곱하고요. 2에다가도 똑같이 4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12분의 11 빼기 12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분의 11 빼기 8이므로 1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12분의 3은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눗셈 문항입니다. 자, 우선 나눗셈에 대해서 A 나누기 B라고 하면 B분의 A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누는 식을 즉 곱셈,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다 라고 해서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 B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14 나누기 3분의 1한 것을 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14 나누기 3분의 2는 14 곱하기 3분의 2의 역수, 즉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을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14라는 것은 1분의 14와 같기 때문에 여기 2, 1은 2, 2, 7, 14. 그러면 7 곱하기 3 해서 21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두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5분의 2와 0.3 중에 5분의 2 같은 경우는 10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자, 그 다음에 0.3은 10분의 3이죠. 자,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더 큰 10분의 4가 더 큰 수가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5분의 2가
0.3보다 더 큰 수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5분의 2가 10분의 4고 이게 0.4기 때문에 0.4가 0.3보다 크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 0.125와 8분의 1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0.125는 1000분의 125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모분자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5, 2, 그 다음에 5, 20, 5, 25. 자, 마찬가지 200분의 25에서 또 약분시킬 수 있습니다. 5로 나누면 분모는 5, 4, 20 해서 40, 분자는 5, 5, 25, 40분의 5. 근데 또 약분할 수 있죠. 5로 또 나누면 5, 8, 40, 분자는 1,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0.125는 8분의 1과 같고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수도 8분의 1이니까 이 두 수는 결국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마찬가지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3분의 1과 0.25. 자, 여기 소수 0.25를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0.25는 100분의 25와 같죠. 100분의 25 약분시켜보면 5, 20, 5, 5, 25. 또 약분해보면 5, 4, 20, 5, 1은 5. 그래서 4분의 1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하면 되겠는데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시켜 보겠습니다. 통분시키면 최소 공배수 12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4, 4, 여기에는 3, 3.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12분의 4가 되고요. 우변은 1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큰 12분의 4가 더 큰 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 0.25보다 더 큰 수란 뜻이죠. 즉 좌변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례식 문항입니다. 여러분 비례식은 많이 들어봤어서 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바깥쪽에 있는 7과 6을 외항이라고 하고요. 네모와 21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자, 그러면 외항끼리의 곱과 내항끼리의 곱이 같을 때 비례식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문항은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항끼리의 곱, 외항끼리의 곱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7과 6을 곱한 7, 6, 42 그리고 내항끼리 곱한 네모 곱하기 21이 같아야 되죠. 자, 네모 곱하기 21이 결국 42가 돼야 되므로 네모는 뭐가 됩니까? 네, 그렇죠. 네모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와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3번 문항입니다. 네, 23번 문항은 할품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항이죠. 우리가 비율을 소수로 나타낼 때 그 소수의 첫째 자리를 할, 둘째 자리를 품, 셋째 자리를 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0.231이랑 비율이 있으면 이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2가 할이고요. 그 다음에 3이 푼이고요. 1이 리가 됩니다. 즉 0.231 이런 비율은 우리가 2할 3푼 1, 2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00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입니다. 자, 기호는 퍼센트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0.354란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5.4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 자, 마찬가지 25번 문제도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25분의 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분의 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여기 약분을 할 게 있겠네요. 100이란 것은 1분의 100이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25와 분자의 100을 약분해 보겠습니다. 5, 5, 25, 5, 20, 또 5, 1은 5, 5, 4, 20. 자, 그러면 분모는 1만 남고 분자에 6과 4가 남았으니까 곱해주면 24가 되겠죠. 따라서 단위는 퍼센트 기호 24%. 따라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